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우리와 함께했던 떡. 수많은 이들의 배를 불리고 흥을 돋우며 마음을 달래주던 우리의 떡이 지금 변화의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세계화를 꿈꾸는 떡과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걸림돌들. 과연 떡은 이겨낼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식품이 될 수 있을까? 시루떡, 바람떡, 설기떡, 무지개떡 어떠세요? 말만 들어도 저절로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어렵게 살던 옛날보다는 떡이 흔해졌지만 다른 먹을거리에 비해서 접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빵과 피자, 치킨, 햄버거. 오늘날 떡은 수많은 외국산 먹을거리와의 다툼에 저만치 밀려나고 말았다.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먹을거리라는 호소도 좀처럼 먹혀들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떡이 현대의 식문화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못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적인 노동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품 개발 그런 게 그냥 전에 내려오는 인절미 계피떡 무슨 절편 그런 것만 팔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떡집 그러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떡집 그러면 꽃 한 송이 없는 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떡을 배우면 포장을 배워요. 포장을 배워서 포장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옷 아무렇게나 입으면 그런 것처럼 떡도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빵집이나 패스트푸드점에 밀려서 떡집 찾기가 쉽지 않음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의 식문화가 어떻게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 문화를 앞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베이커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빵을 주식으로 한 서양에서는 일찍이 제빵업이 발달했고 1800년대만 해도 제빵 공장은 제분과 제빵을 겸했다. 이후 제분과 제빵이 분리되며 보다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서양의 제빵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제과업계는 밀가루를 공급받아 쓰면서 제분의 부담에서 벗어나 상품 개발과 서비스, 마케팅 등에 주력하면서 급속도로 시장을 확장해 갈 수 있었다. 밀가루의 산업화를 바탕으로 그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는 빵집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떡집들은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떡집에서는 밀가루를 공급받아 만들기만 하는 베이커리와는 달리 직접 쌀을 담가 불려서 가루를 내 떡을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막노동이라 할 정도로 힘이 들어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쌀을 불려야 하는 특성상 남들이 쉬는 밤에 작업해야 하는 등 근무 조건이 열악해 이직이 잦고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제 떡집일이 아무래도 이제 좀 새벽에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정상적인 이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떡하고 이제 일하는 것도 이제 좀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또 그런 것 같고요. 쌀가루를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불리고 빻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급한 주문이 들어와도 놓치는 경우도 많다. 심지 쌀가루의 신선도가 유난히 짧은 것도 문제다. 제일 이제 변화를 촉구시킬 수 있는 거는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서 그 입맛에 적게 해주면 그 떡이 우리 떡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기계에서 같은 쌀을 써서 같은 사람이 갈아도 쌀가루의 품질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게 마련. 들쭉날쭉 불안정한 원료의 품질은 완제품인 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소재인 쌀가루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떡 산업의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접 쌀을 씻고 불리고 빻은 뒤에야 비로소 떡을 만들 수 있는 지금의 생산 구조. 만약 이처럼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진다면 떡집엔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요? 서울의 한 떡집. 유난히 손님이 많은 이곳에서는 쌀가루를 직접 내지 않고 상품화된 쌀가루를 이용해 떡을 만들고 있다. 일단 만드는 것도 쉽고 그다음에 이제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 않고 주문 받으면 또 즉시 또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이래서 매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상승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이 이렇게 전략되니까 아무래도 그 쓰는 사람들 안 쓰고 이제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줄고 가루쌀이 조금 이제 비싼 부분이 커버가 되고 그리고 매장 자체도 그렇게 클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집 가보니까 여기보다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8평, 9평 정도 되거든요. 이 안에서 뭐 충분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임대료에서도 이제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되죠. 씻고 불리고 빻는 힘든 과정이 없어지자 여자 혼자서도 손쉽게 떡을 만들 수 있게 되면 물론 장비와 인력을 갖추는 데 드는 원가까지 줄일 수 있었다. 갑자기 들어오는 주문에도 즉시 생산할 수 있고 같은 양이라도 일반 쌀로 가루를 내 떡을 만들었을 때보다 생산량이 많아 자연스럽게 매상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상품화된 쌀가루는 공장형 생산체제 시설 운영으로 떡의 대량 생산이 가능케 하여 떡의 시장성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침지 쌀가루와 비교해 품질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은 더없이 큰 매력. 이 같은 사실은 전국의 떡 명인 학자들이 모인 비교 시험과 세미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쌀가루는 특히 원료를 표준화했다는 점에서 일대 혁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떡도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든다면 피자나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이제 뜨거울 때 먹는다 그러는데 예를 든다면은 찰떡은 차갑게 미리 만들어서 준비해도 되고요. 맵쌀떡은 요즘 가루 맵쌀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만든다면 아마 피자보다는 더 빨리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세계인의 입맛에도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맵쌀가루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빵보다 더 부드러운 그런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으로 세계화 해야 되겠다 하면 아마 더 빠를 것 같아요. 육중하고 거추장스러운 시설들이 사라진 떡집, 그리고 그곳을 채운 예쁜 탁자. 이제 사람들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에 조각 케이크를 먹듯이 떡집에 앉아서 수정과일, 떡 조각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떡도 베이커리와 피자, 햄버거에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해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고 디자인과 마케팅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식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화의 신호탄은
분명 핵심 소재인 쌀가루가 될 것이다.